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아마 10중 8구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넘게 우리 손에 찰싹 달라붙어 있던 이 스마트폰이 조만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똑똑한 빅테크 기업들이 스마트폰의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약속이라도 한 듯 수상한 물건 하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물건은 둔탁한 기계처럼 생기지도 않았고 무게는 고작 달걀 한 개보다 가벼운 50g조차 되지 않죠. 도대체 이 얇고 투명한 물건이 무엇이길래 단 1년 만에 시장이 4배 넘게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전 세계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심지어 스마트폰의 절대 제왕인 삼성전자가 시장을 무섭게 독식 중인 의문의 라이벌을 향해 피 튀기는 전쟁을 선포하며 판이 미친 듯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수백 년 동안 인류의 얼굴에 가볍게 얹혀있던 이 평범한 물건에 천재적인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무너지고 또 새롭게 재편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인류가 발명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기계였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지갑과 mp3 플레이어까지 세상의 모든 기기를 작은 직사각형 판때기 하나로 모조리 흡수하며 우리의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이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성장의 한계라는 끔찍한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에는 1년만 지나도 눈에 띄게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며 매장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는 이미 수백만 원짜리 전문가용 렌즈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 손바닥만 한 화면은 사람의 눈으로는 픽셀을 구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선명해졌습니다. 프로세서의 연산 속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한계를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빨라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굳이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돈을 지불하며 새로운 기계로 교체할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소비자가 이미 기계를 하나씩 쥐고 있는 상태에서 교체 주기마저 한없이 길어지자 쉼없이 매출을 끌어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뼈대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 시장의 정체 속에서 다급해진 기업들은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의 황금알을 찾아 맹수처럼 미친 듯이 새로운 플랫폼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초기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가장 먼저 천문학적인 판돈을 걸고 베팅했던 것은 바로 머리에 묵직하게 뒤집어 쓰는 가상현실 헤드셋이었습니다. 얼굴 전체를 덮는 거대한 고글 형태의 이 기계들은 사용자를 완전히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데려다줄 혁명적인 도구로 찬양받았죠. 특히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이라 불리는 애플조차 수년간의 비밀 연구 끝에 야심차게 최고급 헤드셋 기기를 세상에 내놓으며 이 시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간과한 아주 치명적이고 원초적인 장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신체가 감당해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였죠. 이 거창한 기계들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2개와 수십 개의 카메라, 그리고 뜨거운 열을 식혀줄 냉각팬까지 억지로 쑤셔 넣다 보니 그 무게가 무려 100g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커다란 사과 3개를 끈으로 묶어 얼굴 정면에 위태롭게 매달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목뼈와 안면 근육은 이 500g의 이질적인 쇳덩어리를 단 몇 시간조차 편안하게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기계를 벗고 나면 얼굴에는 선명한 자국이 흉터처럼 남았고 목과 어깨는 뻣뻣하게 굳어버리기 일쑤였죠.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뼈아픈 실패의 원인은 바로 단절이었습니다. 헤드셋을 얼굴에 뒤집어 쓰는 그 순간 사용자는 자신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진짜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어 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에 갇히게 됩니다. 외부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안쪽 화면에 보여주는 기술을 적용하긴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렌즈를 거친 이질적인 디지털 화면일 뿐이었죠. 길을 걷다 마주오는 사람을 피하기도 벅찼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가 내려야 할 역의 전광판을 재빠르게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카페에 마주 앉은 사람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사회적 동물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꽉 막힌 거대한 스키 고글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스꽝스러운 기행으로 취급받았죠. 결국 기계 안에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뛰어난 최첨단 기술과 화려한 디스플레이를 쑤셔 넣는다고 해도
사람이 하루 종일 이질감 없이 착용할 수 없는 물건은 일상을 지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없다는 아주 뼈아프고 값비싼 교훈만을 남겼습니다. 스마트폰이 위대했던 이유는 우리가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거부감 없이 손에 쥐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거대 기업들은 이 끔찍한 절망의 끝에서 실패의 원인을 아주 냉정하게 거꾸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얼굴을 덮는 거추장스러운 형태가 아닐 것, 성가신 선이 얽혀있지 않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코와 귀가 무게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100g을 절대 넘지 않을 것. 이 모든 까다롭고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 하나의 대체제는 인류의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세기부터 인류가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아무런 불편함이나 사회적 거부감 없이 코 위에 자연스럽게 걸쳐왔던 50g짜리 가벼운 안경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가리지 않아 타인과 투명하게 눈을 맞출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진짜 세상을 100%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필요한 정보만을 유리에 살짝 띄워주는 이 평범한 물건이야말로 500g의 무식한 헤드셋이 남긴 폐허 위에서 가장 완벽하고 필연적인 종착지였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기업은 메타입니다. 관련 업계와 시장조사기관의 집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판매된 AI 안경 870만 대 중에서 메타의 제품이 740만 대를 차지했습니다. 단일 기업이 초기 시장 점유율 85%를 확보하며 독점적인 구조를 형성한 것이죠. 많은 전문가는 메타가 이토록 단기간에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 단순한 기기 성능에 있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메타는 2019년부터 에실로, 룩소티카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안경 제조 및 유통 기업과 전략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에실로 룩소티카는 대중에게 익숙한 레이벤이나 오클리 같은 유명 브랜드를 다수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오프라인 안경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가 출시되면 전자기기 전문 매장이나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유통됩니다. 하지만 메타는 자사의 AI 안경을 전자제품 매장이 아닌 소비자들이 평소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반 안경점 진열대에 배치했습니다. 만약 최신 기술이 집약된 기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자제품 코너에서 판매했다면 소비자들은 복잡한 사용법과 낯선 기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타는 이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자가 레이벤이라는 친숙한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평범한 패션 소품을 구매하는 경험 속에 첨단 기술을 이질감 없이 녹여냄으로써 기계를 산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낮춘 것이죠. 소비자가 안경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형에 맞게 태를 조정하고 시력에 맞춰 도수가 들어간 렌즈를 정밀하게 가공하여 끼워 넣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인 전자제품 대리점 직원들은 이러한 안경사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메타는 에실로, 룩소티카와의 제휴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전문 안경사들을 사실상 자신들의 제품을 맞춤형으로 판매하고 관리해주는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안경점에서 시력을 검사하고 도수 렌즈를 맞추는 익숙한 과정을 거치며 그 안경테 안에 안면 인식이나 음성 번역 같은 고도화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가적인 혜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기기를 학습해야 한다는 피로감을 없애고 첨단 기술을 일상생활의 필수품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내린 아주 현실적인 판매 전략입니다. 전 세계 주요 상권마다 촘촘하게 깔려있는 10,000개의 오프라인 매장은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하거나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견고한 유통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거대 정보통신 기업들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안경을 써보고 렌즈 도수를 맞출 수 있는 전문적인 안경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경쟁 기업들이 아무리 더 작고 효율적인 배터리를 개발하거나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들어내더라도 최종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인 유통망이 부족하다면 시장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는 기술 개발 경쟁에 몰두하는 대신 사람들이 안경을 소비하는 방식 그 자체를 공략하여 시장의 판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착화했습니다. 이러한 유통 전략의 결과는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로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2025년을 기점으로 메타 내부에서는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가상현실 헤드셋 분야의 매출보다
가벼운 스마트 안경 분야의 매출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머리에 쓰는 기기 개발에 집중했던 메타는 이제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입증한 안경 사업에 더 많은 연구개발, 인력과 자원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 점유율 수치가 높은 것을 넘어 차세대 플랫폼 경쟁에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확실한 사업 모델을 메타가 먼저 증명해낸 것입니다. 시장이 메타의 독주 체제로 굳어지려는 찰나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단독으로 나서지 않고 구글 그리고 퀄컴과 연합하여 이른바 삼각편대를 구축했죠. 과거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에서 애플이라는 공통의 경쟁자에 맞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함께 키워냈던 오랜 동맹국들이 이제는 스마트 안경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메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은 것입니다. 만약 메타가 스마트 안경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하게 된다면 구글은 자신들의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을 탑재할 거점을 잃게 되고 삼성 역시 차세대 기기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세 기업이 맺은 동맹의 역할 분담은 각자의 전문성에 맞추어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안경의 전체적인 뼈대를 설계하고 실제 기기로 구현해내는 하드웨어 제조를 총괄합니다. 스마트 안경은 피부에 직접 닿는 기기인 만큼 미세한 발열이나 무게의 불균형이 착용자에게 큰 불편을 줍니다. 삼성은 오랜 기간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를 만들며 축적한 초정밀 부품 실장 기술과 열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얇고 가벼운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에 어색함이 없도록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적용하여 하드웨어의 완성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죠. 구글은 이 하드웨어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와 지능을 담당합니다. 스마트 안경 전용으로 개발된 구글의 운영체제는 기기의 모든 센서가 수집하는 정보를 끊김없이 관리하죠. 여기에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인 제미나이가 탑재되어 안경의 두뇌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길을 걷다, 외국어 간판을 바라보면 렌즈에 내장된 카메라가 이를 인식하고 제미나이가 즉각적으로 텍스트를 번역하여 귀에 꽂힌 스피커로 자연스럽게 읽어줍니다. 단순히 정해진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시선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하여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이 구글의 몫입니다. 퀄컴은 삼성의 하드웨어와 구글의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초저전력 반도체 심장을 공급합니다. 스마트 안경은 태가 얇고 공간이 협소하여 스마트폰처럼 커다란 칩셋이나 쿨링팬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주 적은 전력만으로도 방대한 시각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특화된 반도체가 필수적이죠. 퀄컴은 AR 기기 전용으로 설계된 초소형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제공하여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 연산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합니다. 무게가 50g도 채되지 않는 얇은 안경테 안에 대용량 배터리와 고성능 연산 장치를 모두 밀어넣는 것은 현재의 기술적 한계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AI 안경은 카메라가 받아들인 무거운 데이터 연산 작업을 무선 통신을 통해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넘겨 처리해야만 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 시장에 수억 대의 갤럭시 기기를 보급해둔 삼성의 지배력이 아주 강력한 무기로 작용합니다. 메타의 안경은 타사의 스마트폰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지만 삼성의 안경은 사용자의 주머니 속에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시스템 단위부터 완벽하게 연동되도록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기기 간의 통신 지연을 줄이고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긴밀한 연결성이야말로 삼성이 수십 년간 쌓아온 스마트폰 인프라가 AI 안경 시대에도 고스란히 위력을 발휘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해온 삼성전자가 스마트 안경 시장에서 지닌 가장 확실한 경쟁력은 바로 기기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외부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제조 역량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통신 기업들은 디스플레이는 다른 업체에서, 카메라는 또 다른 업체에서 사오는 방식으로 기기를 조립합니다. 이런 방식은 부품 원가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제한된 공간 안에 여러 부품을 최적화하여 배치하는 설계 과정에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유발하죠. 반면 삼성은 그룹 내부의 주요 계열사들을 통해 설계부터 최종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한 지붕 아래에서 정밀하게 통제합니다. 사용자 시선이 머무는 곳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초소형 카메라는
삼성전기가 책임지고 안경다리 내부의 극도로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고밀도 배터리는 삼성 SDI가 공급하며 기기의 두뇌와 통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스템 반도체 칩은 삼성전자 내부 사업부가 직접 설계하고 조율합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수직 계열화의 위력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품은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격적으로 공개한 스마트 안경 전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작은 화면은 무려 4만 니트라는 매우 높은 밝기를 구현해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 시청하는 최신 텔레비전 화면의 최고 밝기가 대략 1000니트에서 2000니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 수십 배 이상 밝은 빛을 뿜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압도적인 밝기가 필수적인 데에는 스마트 안경 특유의 광학적 구조와 사용 환경이라는 분명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스마트 안경은 조명이 통제된 어두운 실내가 아니라 한여름 직사광선이 강하게 내리쬐는 야외에서도 일상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기기입니다. 한낮의 태양빛은 10,000니트 이상의 높은 밝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보다 어두운 화면을 안경 렌즈에 띄우면 사용자는 외부 빛에 가려 디지털 정보를 전혀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 안경은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미세한 빛을 투명한 렌즈를 통해 사용자의 망막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도파로라는 특수한 빛 굴절 기술을 사용합니다. 렌즈 유리를 통과하며 빛을 이리저리 반사시키는 이 과정에서 광원의 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하여 실제 사용자의 눈에 도달하는 최종 밝기는 원래 디스플레이 밝기의 1%에서 10%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사용자가 맑은 날 야외에서 길 안내 화살표나 실시간 번역된 텍스트를 또렷하게 인식하려면 애초에 디스플레이 원천이 4만 니트 이상의 강한 빛을 발산해야만 합니다. 외부 기업의 범용 부품을 단순히 가져다 조립하는 수준의 경쟁사들은 이러한 초고위도 디스플레이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확보하거나 자사기기에 맞게 최적화하는 데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머리 움직임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관성 측정 장치나 공간의 깊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특수 센서 역시 삼성 내부의 부품 기술력을 통해 조달됩니다. 안경테의 좁은 면적 안에 이 수많은 센서들을 실장하면서도 전체 기기의 무게를 50g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만들며 축적해온 고밀도 회로 기판 설계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수백 개의 초소형 부품들을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도 신호 간섭을 막아내는 메인보드 설계 능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소수의 최고급 제조사만이 보유한 진입 장벽입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혁신은 이어집니다. 안경다리라는 좁고 긴 공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기존의 스마트폰용 배터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초소형 실린더 형태나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배터리 기술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특성상 열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일어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므로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차세대 안전 기술이 이 기기를 통해 상용화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죠. 기획 단계부터 각 부품 계열사들의 핵심 연구진이 모여 전력 소모량과 발열, 그리고 부품 간의 전파 간섭을 사전에 차단하는 통합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삼성의 가장 돋보이는 경쟁력입니다. 메타가 전 세계 수만 개의 오프라인 매장이라는 거대한 유통망을 통해 초기 시장 점유율을 선점했다면 삼성전자는 부품의 기초 소재부터 최종 완제품 조립까지 철저하게 통제하는 하드웨어 제조 역량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타사의 부품, 공급 지연이나 가격 인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사의 일정에 맞춰 최상급 부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이 독립적인 생태계야말로 차세대 플랫폼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어막입니다. 이토록 눈부신 기술의 진보 이면에는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분명한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현실로 닥친 문제는 바로 시험 부정 행위입니다. 안경테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빗뼈의 진동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골전도 스피커는 외부에서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완벽한 통신 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실험에서 AI 안경을 착용한 실험자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모의고사를 단 18분 만에 풀어내며 9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눈앞의 카메라가 문제지를 스캔하여 AI 두뇌로 전송하면 복잡한 수식을 순식간에 계산해낸 뒤 귓속의 골전도 스피커로 정답을 조용히 읽어주는 방식이죠. 과거에는 소형 이어폰을 숨기거나 스마트폰을 몰래 반입해야 했지만 이제는 평범한 시력 교정용 안경 하나만으로 외부의 강력한 지능을 시험장 안으로 무사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곧바로 실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국가 자격 시험을 치르던 한 응시자가 AI 안경을 착용하고 외부로부터 정답을 전달받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응시자의 부자연스러운 시선 처리와 안경테 구석에서 미세하게 깜빡이는 작동 표시 등을 수상하게 여긴 감독관의 예리한 관찰이 없었다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뻔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외 주요 시험 주관 기관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죠. 토익을 비롯한 각종 어학 시험장과 국가고시 시험장 입구에는 공안 검색대에 버금가는 정밀 금속 탐지기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안경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적발 시 향후 4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등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테 내부에 부품을 더 교묘하게 숨기거나 표시 등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개조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어 감독관의 육안만으로는 부정행위를 100% 차단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땀 흘려 더 노력하고 실력을 겨루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 시스템이 고작 50g짜리 안경 하나에 의해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된 셈입니다. 시험 부정행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는 바로 일상 공간에서의 무차별적인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AI 안경이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과 사람을 실시간 스캔하고 분석하는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현재 출시되는 AI 안경들은 겉보기에는 일반 뿔테 안경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며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상대방의 안경 속 카메라가 내 얼굴과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하여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할 수 있죠. 실제로 시장 점유율 1위인 메타는 최근 심각한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습니다. 메타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처리하던 케냐의 외주업체 직원들이 사용자가 일상에서 촬영한 영상 데이터를 무작위로 검토하던 중 극도로 사적인 공간에서의 모습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기밀 금융 문서까지 무방비로 유출된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안경 착용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로 빨려 들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강력한 규제 법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할 때 안경 전면에 반드시 타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불빛이 들어오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가 테이프나 스티커로, 임의로 이 표시 등을 가릴 경우 안경의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 작동이 강제로 멈추도록 하는 기술적 차단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아무리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기라 할지라도 대중의 정보 유출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고 사회적 통념과 충돌한다면 그 제품은 결코 대중적인 일상용품으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차세대 안경 전쟁의 최종 승자는 가장 성능이 좋은 기계를 만든 회사가 아니라 막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통제하고 사생활 침해라는 사회적 거부감을 가장 지혜롭게 해결하는 기업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삼성이 오랫동안 구축해온 온디바이스 AI 기술과 녹스 보안 플랫폼은 매우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